칸쿤, 휴양지, 음. 여성 한 명, 승진. 단어만 보면 그렇게 뉘앙스가 가죠 사실은. 정원호 예비 후보에 대한 약간 그 담당 일진 느낌이에요. 아, 둘이 같다라고 하는 냄새를 풍긴 거죠. 온라인상에서 그 여성분에 아, 대한 그쵸. 네. 엄청난 조리돌림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이 결혼까지 하신 분인데 완전 바람난 사람으로 그냥 묘사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마타도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산 낭비, 그러니까 외유성 출장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면 문제 삼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밀월 여행 형식으로 제가 김재섭 의원의 보좌진이었다면 말렸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일단 이동학 그 최고님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 많이 말했지만 딱 하나만 찝자면 어떤 부분이 가장 이런 식의 어떤 기자회견 문제가 있었다. 딱 짚어주면 뭐였어요? 둘이 같다라고 하는 냄새를 풍긴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저께부터 상당히 많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 여성분에 대한 그쵸. 네. 엄청난 조리돌림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성동구청에 있다는 그분. 네. 지금 나왔죠. 지금 아, 그쵸. 나와서 왜냐면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네, 그쵸. 완전 공무원이 아니고 아. 어공이란 말이에요. 어쩌다 공무원 되는 임명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결혼까지 하신 분인데 거의 완전 바람난 사람으로 그냥 묘사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마타도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김재섭 의원이 이걸 의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효과는 이미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거기에 구청장님의 사모님까지 같이 엮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요. 오히려 보수 진영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 어떻게 여성 2명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묵사발을 만드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제보도 막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끊어주는데 이 두 분을 위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건 대단히 잘못됐죠. 장수영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침에 인터뷰도 뭐 하시고 많은 정보도 없고 했지만 제가 김재섭 의원의 보좌진이었다면 말렸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스토리를 엮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정원호 구청장을 좀 결정적으로 곤혹스럽게 하거나 타격감을 줄 만한 만큼 다른 증언이나 증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조금 더 우리가 제보 확인하고 다른 건이 있는 것도 확인하고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니면 공격의 포인트를 칸쿤에 2박 3일이나 경유지를 2박 3일 가는 게 어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 낭비. 그러니까 외유성 출장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면 그거 가지고 아니야 우리 칸쿤 간 거 그래도 세미나 했거든. 세미나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결과 보고서 내놔봐. 이렇게 되면은 없거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치고받고 하면은 약간 좀 뭐 문제 삼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밀월 여행 형식으로 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죠. 좀 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어가 이제 두 분 보십시오. 뭐 칸쿤, 휴양지, 그리고 이제 정원호 당시 구청장과 뭐 예를 들면 여성 한 명, 그러니까 뭐 남성 5기를 이제 별도로 하고라도 여성 한 명, 그리고 행사 후에 갔다 와서 승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엮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상하게 돼. 막.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단어만 보면 그렇게 뉘앙스가 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승진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관계를 좀 잘 파악해보고 다 해서 각급으로 올라갔다라고 주장할 때는 적어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관계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급에서 나급으로 올라갔고 한 칸씩. 예, 그리고 그만뒀다가 재임용이 되는 과정에서 각급으로 채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칸씩 이미 뭐 승진이라고 쳐도 그렇게 올라간 것이 맞고 근데 이분에 관해서는 아마 진보 진영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청년 단체 리더 출신, 대표 출신입니다. 그쵸. 그래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많이 했고 뭐 방송 토론 이런 데 나와서도 이제 그런 자기 주장 왜냐면 일정한 뭐 그 단체의 성격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들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참 야무지게 일 잘하네 이런 평가를 들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 영입 대상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이 일해보자. 왜요? 그래서 제가 그 정원호 총장이 거기 가서 일한다고 하길래 정원호 총장 속으로 정원호 총장이 영입 잘했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까지 하신 분이고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이 묘사가 될 정도의 마타도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칸쿤 가니까 좋드나 이렇게 물어볼 아니 수 있지. 칸쿤도 이제 왜냐면 의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멕시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좌측 이제 넓은 지역 있잖아요. 북아프리카 아니 북아메리카라고 하는 그쵸. 미국 밑에 그쪽에 멕시코 시티가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가 이게 길잖아요. 꼬랑지가 그쵸.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 꼬랑지가 칸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초청을 받았을 땐 두 군데서 이제 그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멕시코 시티에서 멕시코 선관위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일제히 발표를 했었고 그게 이제 3, 4박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메리다가 엄청 멉니다. 메리다 이렇게 멕시코가 이렇게 생겼으면 꼬랑지 칸쿤 새우처럼 옆에 새우 꼬랑지 그 위에 칸쿤 옆에 붙어 있거든. 그쵸, 거기가.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죠. 거기서 이제 또 3, 4일 일정을 소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멕시코 시티로 넘어오려면 그 많은 사람들의 비행기 싹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차피 돌아와도 또 숙소비는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메리다에서는 귀국 준비를 해야 되니까. 메리다는 비행기가 없어요. 돌아오는 없으니까. 비행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포공항, 인천공항 국외로 가는 비행기들이 좀 있죠. 근데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제주도 같은 도시에서 행사가 열렸고 이거를 다시 인천공항 와서 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바로 나갈 거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로 옆에 자동차를 타고 똑같이 10명이서 뭐 11명이서 이동할 수가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모두가 다 비행기를 타고 또 몇십만 원씩 내고 그걸 하는 게 저 같은 경우 자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아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결정한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서 밤에 도착했고 그 다음날 하루 정도 쉰 거고요. 한 9박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네. 맞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비행기 타고 2박 3일은 맞잖아 어쨌든. 네. 2박 3일은 맞죠. 네. 네. 그런데 저간의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저도 네. 뭐 의원님들이나 뭐 당대표나 의장님들 모시고 외국 많이 나가봐가지고 그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경유지 뭐 2박 3일 뭐 상대 진영에서는 비판할 만하지만 또 그런 것까지 가지고 뭐라고 아니 하기도 이제 좀 김재석 그래. 의원께서 그 부분은 잘 지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인데 남자로 오기에서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법은 해요. 네. 그거는 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여성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드러난 거고 오기였다는 부분이 성동구청 직원이 그 담당자가 내가 이거 오기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면은 나머지 부분을 발표할 때는 적어도 사실관계 근거에서 얘기를 했었더라면 제3의 피해자가 안 생기죠. 지금은 제가 보기엔 다른 어떠한 제보랑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했을 것 같아. 뭔가 또 다른 얘기도 들었고 확인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맛배기로 던진 것이 아닌가. 2탄이 하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은 내일 정도에 그냥 뭐 더 터트려 보시죠. 뭐. 네. 근데 그것조차도 팩트 관계는 확인해서 해라. 네. 그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근데 요 문제가 확실히 그 정원호 예비후보가 지금 이제 뭐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으니까 여론조사상은 그러니까 핫하게 터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 네거티브 전략이 사실 정책은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네거티브 해봤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멕시코 칸쿤 여성 공무원 같이 뭐 세미나 휴양 뭐 이렇게 엮으면은 이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정원호 총장이 여성 공무원하고 칸쿤 갔다며 이제 이것만 남아서 그렇죠 그렇게 오히려 그냥 좀 손해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사실관계가 정원호 구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명백하게 해명이 된다면 선거에는 그렇게 큰 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관건은 이거죠. 이제 1차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그걸 반박할 만한 다른 제보나 이제 증거 자료들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뭐 김재섭 의원이 제대로 좀 다시 공개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김재섭 의원이 법적으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야, 근데 이게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게 뭐 고발 조치나 뭐 아주 강경 대응으로 좀 하겠다고. 네, 당도 그렇고 캠프도 그렇고 이 부분은 어쨌든 부당한 공격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이미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도 보수 청년들이 그쵸. 지금 그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해주는 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이미 번져가고 있거든요. 인격 살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저희가 좀 차분하게 팩트는 팩트대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응할 게 있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일파만파 번져버려가지고 강력 대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까 휴양지, 여직원 이런 자극적 단어만 남아버리는 상황이면 이건 큰일 나잖아요. 그 만약 김재수 의원이 더 이상 어떤 다른 주장이나 폭로라든지 공개할 자료가 없다면 이 부분은 정원호 구청장에게는 아주 좋은 백신, 면역 주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재수 분 처음부터 그 원래 좀 아시잖아요, 정의당.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원호 그 예비 후보에 대한 약간 그 담당 일진 느낌이에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구청에서 그 운영하는 뭐 재활용 폐기물 뭐 업체들 뭐 이게 후원. 네, 그런 문제나 뭐 이걸 입찰 어떻게 했다. 뭐 세계 업체 남겨 딱 그게 더 문제처럼 보이던데. 뭐 그런 의혹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김재수 담당인 것 같고 그 사실 그 기자회견 하루 전날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보통 뭐 녹취하거나 되게 민감하잖아요. 서로 통화하고 이런 거. 그쵸, 근데 그쵸. 사실 그거를 밝히지 않는 게 이제 불문율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제 팩트 관계는 제가 11명이 갔었다는 것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글쎄 뭐 활용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다음 날 저한테 그걸 확인했다는 댓글이 막 돌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아니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한다고라고 이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둘이 통화한 걸 뭐 깠다고 뭐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동학이 함께 논 건 맞다는데라는 자극적인 또 이 댓글이 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둘이 함께 논 건 맞다는데 점점점 이동학 최고위원이 확인해줬다. 네. 이런 식으로. 함께 온 건이겠죠. 그러니까 함께 논 건 맞다는데라고 하는 게 그 둘이서 뭔가 놀았다는 뉘앙스가 또 그 밭글에서도 느껴지는 거야. 뉘앙스가.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과 이 밭글이 마치 그 두 사람이 어딘가에 휴양지에 가서 놀았다는 또 뉘앙스가 비춰지니까 야 이건 진짜 아니지. 네, 이거는 정정을 해줘야지. 내가 놀았다고 표현한 적도 없고 온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해 줬으니까. 근데 그것도 정정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11명이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이제 완전 모든 일정을 같이 한 거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마지막에 메리다에서 그 멕시코 시티로 돌아가신 분들이 두 분 있었던 것 같고 그 여가부 장관님하고 그 오늘 그 개혁신당에서 얘기했던 그 배신정 맞아요. 네, 그분. 그 두 분은 교우 관계가 좀 두터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두 분은 돌아가셨고 저희는 이제 마무리. 어차피 비행기를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한국으로 오더라도 직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경유편이 이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 회의를 하고 정리가 된 거죠. 아니 하도 계속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이 효과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칸쿤에서는 또 찢어졌다는데 이런 내용이 그게 너무 많이 돌아요. 비행편 시간이 좀 달랐을 뿐이지 실제로 무슨 뭐 며칠을 거기서 더 묵었고 이런 건 없어요. 그날 다 떠났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동학 최고위원이 같이 갔으니까 제일 정확히 아시겠죠. 평론가이자 당사자니까 이제 깔끔하게 끝난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런 걸로 곤혹스러우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뭐 글로벌 안보 위기도 있고 그것이 경제 위기로 연결되고 알았어 그만해. 그런 거 좀 다루자 정치에서. 아이 그만해. 이제 재미없어. 이게 명당입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코너에서 하세요. 뉴스 명당 핫한 거. 근데 여론조사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이게 동아일보 거 봐도 와 격차가 좀 세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직 2달 남았으니까 괜찮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뭐 무당층, 뭐 지지정당 없음, 뭐 이런 분들 합치면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28%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무당층, 지정당, 업성 이거 합치면 29% 나오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 50% 넘어가지 이긴다. 무적의 승리.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무당층을 자기가 다 먹는다. 아니 이렇게 네.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민주당 지지율도 높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정원호 구청장을 선택을 안 한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샤이 보수층이다.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을 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동의하세요 그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지도부의 관계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 오세훈 시장 쪽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고요. 당연히 구도가 불리하고 지금 판세가 어렵다라는 거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당의 지지율이 낮은 그리고 장동현 대표가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후보가 되면 본인 인물 경쟁력으로 정책으로 승부해서 극복을 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처럼 대단히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차이가 나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고 캠페인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로 득점을 하면 본인이 좀 역전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동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근데 뭐 동의해 주세요. 아니 이거 동의해 주세요. 동의하려면 내기를 한번 하실까요? 내기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네, 누가 이기나? 그냥 뭐 내기의 결과는 나온 것 같은데. 오세훈이 이깁니다. 오른 가격으로 오른 가격으로 네, 스텝이야 네. 방울토마토. WTI 그 가장 높은 가격으로. 네. 근데 민주당은 그런 고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내 제가 좀 물어보면 네. 약간 오만함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죠. 오히려 이게 네. 격차가 좀 크게 나오니까 선거 끝까지 해봐야 되는데 이게 근데 선거 전략상 이동환 최고위원이 이제 당에 벌써 한 20년 있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봐요? 어느 구간에서는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 어느 구간에서는 읍소를 해야 선거에 가장 유리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지금부터 그냥 끝까지 사실은 가야 돼요. 근데 실수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제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워낙 많은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맞아요. 그 후보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 이게 통제가 안 되죠. 그리고 거기에 그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또 참모 그룹들, 그러니까 이른바 선거운동원들, 무슨 뭘 했다. 이런 것들의 설화가 얽히고 얽히면 예컨대 수도권에서 뭐 하나 터지면 영남에 있는 후보들은 정말 힘들어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념적으로 뭔가 또 분리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그건 또 지역별로 또 이 메시지가 또 다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어합니다. 후보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제어하면서 이제 가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의 적은 국민의 힘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더 교만하고 오만해 보입니다. 과유불급. 철저하게 저희는 숙이고.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잘 하고 계시고 뭐 완전히 뭐 100% 더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개선해야 되고 더 나아가야 될 지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국민들의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지지를 몰아주시는 것은 잘하니까 몰아주시는 것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답이 민주당으로부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약해지고 오만한 부분 나오면 늘 회초리를 쳐주시니까 조심해야죠. 네. 재미없어요. AI랑 나 지금 토론하는 것 같아요. AI랑 지금. 또 실수해 그럼 여기서 교만한 모습 좀 보여주세요. 국민이 좀 견제 좀 하게. 맞아요. 굽히지